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입니다. 이 저금리 시대, 부자가 되려면 또 부자들에게 밥을 사라 이런 말이 있죠. 부자들을 보고 배우라, 그 노하우를 배워라 하는 건데 뭘 배워야 될지 바로 이 부자들의 투자법, 동아일보 경제부의 박용 차장과 함께 그 노하우를 좀 컨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자들은 남다른 무슨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궁금하고 네. 지금 저금리기 때문에 돈을 묶어놔봐야 은행에 묶어놔봐야 뭐 얼마 수입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자들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CG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정기예금이 6개월간 14조 6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어우,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돈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예. 통계를 보게 되면은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6개월간 3조가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주가연계증권 즉 ELS 상품도 70%가 증가했고요. 예. 다시 말하면 금융자산 쪽으로 돈이 많이 갔다. 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호황을 보게 되면 부동산과 금융투자 쪽으로 돈이 많이 옮겨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14조 원이나 은행에서 빠져나가서 부동산과 금융시장으로 도망갔다 이건데. 상반기에만요. 예. 네. 자, 여기 돈 가지신 분들, 부자들이 이제 돈을 빼가지고 투자를 그렇습니다.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건데. 네. 자, 금리가 예. 어느 정도 떨어졌고 금리로 어느 정도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지 정리를 예. 좀 간단히 해주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2008년입니다. 2008년에는 이자 수익이 한 연 5%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10억을 두게 되면 5천만 원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대기업 대리 정도 연봉을 이자 수익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10억 은행에 넣어놓고 아예 그냥 나는 이자 받으면서 살래 이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예. 뭐 이거 10억을 넣을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넣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2012년에 보면은 금리가 떨어져서 연 3.91%이기 때문에 네. 3,91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졸 신입사원 정도로 또 내려간 거죠. 근데 올해 6월을 보게 되면 이게 더 떨어집니다. 예. 2.73%이기 때문에 1년에 1,730만 원. 이 정도 그러니까 됩니다. 이걸로는 생활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아, 이것만 갖고 있다면은 예. 10억이 있어도 이자 수익 갖고 생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정말 지금부터 이제 핵심적인 부자들의 노하우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부자들을 네. 그러면 1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융 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서 배치를 할 거냐 이건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재테크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두루 여러 곳에 두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취재팀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105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대로 유지했다는 건 37.1%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26.6%가 금융투자에 확대를 냈다. 예. 그리고 22.8%는 부동산 비중을 늘렸다. 그리고 6.6%만이 예적금을 늘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과 금융투자 확대가 통계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여윳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금융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네. 대표적인 상품 같은 거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 펀드나 이런 것들인데요. 예. 올해 상반기에 봐도 중국 증시가 오르면서 중국 쪽에 중국 펀드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요거 좀 다시 한 점 보시면은 네네. 요거는 아까 그 데이터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금융투자 쪽에 펀드 쪽에 많이 갔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 측에도 많이 갔을 것 같고 일부는 부동산에서 소형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놓고 네. 그 월세 수입으로 예적금 이자 수익을 능가하는 수익을 올렸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것이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저희가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금융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답은 6%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펀드나 펀드 상품 등의 이 금융투자를 좀 더 많이 하겠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부동산은 오히려 1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얘기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월세 임대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이미 많이 집을 사뒀다. 또 분양시장에서 많이 샀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현실화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마지막으로 은행 뭐 제도가 바뀌는 게 하나 있다고 하던데 예. 이거 짧게 하나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전에 저희가 네. 내일 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내일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ISA라는 상품인데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상품인데 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부자들처럼 금융자산의 운영을 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가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금리이기 때문에 절세 상품이 상당히 인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펀드나 예금 같은 거 여기서 놓고 한 계좌로 돌리면서 거기에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얻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관심이 나왔을 있는 때. 네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라고 하는데 예. 내일 자세한 내용 나오는데요. 네. 보시고 거기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해외 주식펀드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과세 혜택이 있다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마지막 정리. 요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금 인출기에서 네. 입금된 돈을 바로 찾는 분 많으실 텐데요. 네.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걸 바로 찾으려면 은행 점포에 가서 직원에게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지연 인출제가 한도가 기준 금액이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낮춰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금 이거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서 그렇게 낮췄기 때문에 현금 인출기에서는 30분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용 차장과 또 경제 관련 소식, 재밌는 소식으로 정리를 네.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또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